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1.1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구조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봤죠. 이제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생물과 환경은 어떤 상호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과 환경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해야 될 학습지에는 빛과 생물 있고요.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이주 시간에 따라서 생물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적응하고 있느냐. 온도와 생물, 온도와 생물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낮으면 뭐 이런 것들. 물과 생물, 물이 풍부하냐, 물이 부족하냐. 토양과 생물, 뭐 이런 네 가지죠. 빛, 온도, 물, 토양. 이 네 가지와 생물과의 상호작용,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학습지에는 이제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자, 먼저 빛입니다. 빛과 생물. 먼저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생물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이쪽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적응. 이런 환경에 생물은 적응하는데 적응은 생물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몸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현상을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네. 먼저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는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식물의 잎에서 강한 빛을 받으면 두꺼워요. 보죠. 두껍죠. 근데 약한 빛을 받으면 이게 두께 얇아져요. 어디가 두꺼워지냐면 이 울타리 조직, 이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의 합을 조직으로 하는데 이 세포들이 이 두 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경우에 따라 세 층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두꺼워져. 그러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빛을 받는 여기도 받을 수 있고 여기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받아서 어떻게 돼요? 뭘 하죠? 식물들은 광합성하죠. 예. 그래서 강한 빛을 받으면 두껍게 이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되고 빛이 세기가 약하면 빛이 이게 뚫고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한 층으로만 이렇게 울타리 조직, 울타리 모양이라서 울타리 조직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밑에는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해면 조직. 예. 같은 식물이라도 강한 빛을 받으면 두꺼워져요. 예, 같은 식물이라도 약한 빛을 받으면 이제 빛이 세게 약하면 이게 얇아지는 특성이 있다. 대신에 또 이런 음지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약한 빛에서 이제 잘 자라는 식물, 음지식물. 강한 빛을 받으면 양지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음지식물들은 잎이 두께가 약한 대신에 이 넓이는 또 잎의 면적이 또 넓은 경우가 있어요. 강한 빛을 받는 애는 두께는 두껍지만 잎의 면적이 또 작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이죠. 빛의 파장. 이 빛의 파장인데 이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해조류의 예를 드러났어요. 이 빛의 파장은 적색광이 660, 황색광이 600, 청색광이 470입니다. 그래서 적색광에서 청색광으로 갈수록 즉 빨주노초 파남보 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져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바다에서 깊이 투과를 잘합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이 긴 이 적색광은 수심 20m 정도까지밖에 못 내려갑니다.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20m 이상에서는 이 적색광이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40m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황색광은 40m까지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청색광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하는 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해조류들도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녹조류는 주로 이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녹조류는 엽록소가 많이 있어 녹색을 나타내는데 팔의 핵함이 녹조류가 되고 갈조류는 엽록소와 갈조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홍조류 여러분 더 좋아합니까? 김 좋아합니까? 김 우뭇가사리 이런 홍조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애들은 홍조류 같은 애들은 이 청색광을 주로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청색광이 들어가는 곳까지 홍조류가 깊은 바다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활 반경이 달라지는 거죠. 녹조는 이제 20m, 갈조류는 40m, 홍조류는 수심 더 깊은 데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조 시간이 나오는데 일조 시간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봄에는 꾀꼬리 종달새가 이제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이제 주로 번식을 하고, 송어 물고기죠. 노루 얘네들은 반대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주로 번식을 합니다. 식물도 있잖아요. 식물도 이제 봄에 꽃피는 애들,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꽃피는 애들. 그래서 뭐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더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여름과 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음을 자고, 이른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한다. 온대 지역, 우리나라 같은 그런 부재.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와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물은 기온이 변하면 체온에 이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체온에 따라서 정온 동물과 변온 동물이 있는데, 양서류, 어류, 파충류 같은 경우는 변온,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도 낮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이런 변온 동물이 있고, 개구리야. 그래서 개구리 같은 애들은 체온이 낮아지면 물질사가 안 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죠. 네. 반면에 조류, 포유류, 새나 그다음에 우리 그 사람과 같은, 사람도 포유류잖아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 포유류 같은 정온 동물, 체온이 일정하다. 얘네들은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북극여우와 온대여우와 사막여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 말단부를 보게 되면 북극여우는 귀내가 말단부가 작아요. 근데 이 온대여우는 한 중간쯤 되고요. 사막여우는 굉장히 크죠. 예, 코도 이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고, 얘는 코가 별로 안 튀어나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단부가 크다는 얘기는 이 이제 말단부가 크게 커져요. 몸집은 작아지고, 예, 사막여우가 몸집이 제일 작아요. 몸집이 작고 말단부 큰 이유는 어떻게? 열을 잘 방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을 잘 방출하기 위해서. 피하 지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북극여우는 피하 지방도 많고, 추우니까 말단부도 작고 체온을 안 잃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적응이 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에 대한 거 나오네요. 온도에 따라서. 털송이 풀과 이제 동백나무가 나오는데, 털송이 풀은 툰드라 지역에 추운데 살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이 풀들은. 그래서 털이 있으면 추위에 이제 강하잖아요. 예, 잘 안 얼어 죽는다 이 말이죠. 또 이제 동백나무는 겨울에도 꽃이 막 피고 막 이렇게 이 봄에도 막 주로 봄에 많이 피지만 겨울에도 이 푸른 잎이 그대로 있죠. 떨어지지 않고. 예. 여기 상록수죠. 사시사철 푸르다 상록수. 그래서 잎에 큐티클층이 두꺼워 잎을 때리지 않고 겨울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한다. 큐티클층이 이제 표피세포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인데,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물과 생물 보겠습니다. 풍뎅이하고 도마뱀. 풍뎅이 같은 경우에 이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키틴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키틴질은 곤충류와 각각류 같은 동물의 몸을 감싸는 외골격으로 내부의 연한 사이를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마뱀 같은 경우는 비늘로 되어 있죠. 예, 이런 애들은 비늘로 덮여 있어요. 이게 수분 소실을 막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적응하게 되는 거죠. 또 뭐 딱딱한 알 껍데기도 수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수련 같은 경우에는 물에 살잖아요. 물에 사는 애들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지 않죠. 네. 그 육상 생물들은 뿌리 줄기 잘 발달돼 있지만, 수련이나 생이가래 물에 사는 이런 애들은 대신에 관다문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 대신 통기 조직, 공기가 잘 통하는 이런 개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잘 뜬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냥 토양과 생물, 토양에서 이제 지렁이, 두더지, 토끼 같은 이런 이제 토양의 물질 이게 얘네들이 땅을 막 자꾸 파니까 통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생물들이 이제 살아난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 속 미생물은 주생물, 미생물 분해자, 세균, 곰팡이 분해해서 무기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생물들의 양분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요 학습지 생물 환경 빈칸을 같이 채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